6개월, 1년 전에 내시경 받았는데 그 사이에 암이 생겼다.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이제 좀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장상 피하성 위축성 이염이 있으면 위암이 잘 생긴 거 맞아요. 자세히 보면 불가사의 모양의 혈관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자꾸 또 가서 선생님 저는 그게 있나요? 뭐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불가사리가 있나요? 나중에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이 있는데 바쁘거나 혹은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갔거나 내시경 진단을 해마다 하는데 위험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막상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방치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또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화기약, 특히 위, 대장 쪽을 전공하고 있는 정준원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주로 위쪽 환자분들 보시면 예. 내시경으로 또 진단도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예. 네. 내시경이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수가도 싸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쉽게 내시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내시경 하시면서 위암 환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예. 위암 환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위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략 한 위암 환자분들 몇 명 정도 진단 한번 제가 해보셨을까요? 뭐 정확하게 다 세보진 않았지만 뭐 몇천 명 단위는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와. 예. 그 위암 진단만 많이 받아준 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통보하고 또 환자랑 같이 고통을 한다는 건 또 사실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또 젊은 환자들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 위염이든 위암이든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건강검진 가서 내시경을 해도 사실 또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또 위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시경 하실 때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진정 내시경을 받는데 이게 깨어나지 못하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나 하실 것 같습니다. 잘 감시된 상태에서 약을 적절히 쓰면은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잠깐 자고 일어나면 내시경이 다 완료되는 걸 대부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의 두려움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위암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6개월, 1년 전에 내시경 받았는데 그 사이에 암이 생겼다. 이분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결코 어떤 의사를 불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암 자체가 위암 자체 초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위는 주름이 굉장히 많고 또 쪼글쪼글한 주름들이요. 예, 그 사이가 그 사이에 이렇게 암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자라날 있죠. 수 있으면 예, 사실 예.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시경할 때 공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채워서 봐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트림을 전혀 못 참, 이제 수면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제 트림하고 그러시면은 공기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분화암이라는 암 종류가 있습니다. 분화암, 발달이 되는 암이 있고 미분화암이라고 반지세포암 좀 전문용어인데 네. 반지세포요? 예. 네. 중세 시대 보면은 귀족들이 이렇게 사인 대신 이렇게 반지에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끝에가 핵이 끝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지처럼 생긴 암인데 이름은 되게 고상한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특히 미분화암 경우는 특히 점막의 표면은 되게 작은데 이렇게 깊게 파고들거든요.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점막을 세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은 진단하지 못하고 이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이제 이미 나도 모르게 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예. 나타나는 좀 증상들이 있을까요? 내가 느끼는 좀 증상들? 암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증상이 없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진행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도 조기 위암하고 진행성 위암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네네.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암이 커졌을 때는 이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암이 커져서 정상적인 통로를 막게 되면은 지속적인 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암이 그 자체가 이제 혈관 덩어리지 않습니까? 암은 자기들만 크려고 그래요, 자기만. 그 때문에 네네.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혈관에서 피가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에서 뭐 혈흔이 보인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밑으로 이제 장 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면은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흑색변이죠.
혹시 통증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나요? 이게 있는데 이제 보통 전이라든지 주변에 신경을 눌렀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통증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워낙 우리나라 검진 내시경이 잘 발달돼 있고 의료진들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목표는 진행성암이 되기 전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 예.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예, 우리나라도 5년 생존율 1등이거든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조기 발견, 그다음에 조기 치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또 1등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에 5년 위암 생존율이 또 1등이거든요.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시경을 했는데 위험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했는데 또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냥 만성적으로 만성 위염 소견이 있다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사실 느낄 때는 크게 어떤 불편함이 없고 그냥 뭐 가끔 소화 더부룩하고 안 되는 정도니까 내버려두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혹시 위염을 잘 관리 안 하면 이게 또 위암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나요? 교과서에 나온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위염이라 함은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염증을 확인했을 때가 위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 건강검진하는데 조직 검사도 하는데 위염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위염의 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시경에서 위염이 있으니까 뇌가 소화가 안 됐던 거 전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기능성 위장 질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요즘에는 속 쓰린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식도염이다. 예. 사실 우리나라 영수증 식도염이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날씬하게 잘 관리가 돼서 그렇지만은 평상시 저 같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기름진 음식 먹죠, 회식하죠. 다음에 운동 안 하죠. 그래서 의사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셔야지 의사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관리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하시네요. 흔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폐화생. 근데 많아요 요즘에. 많죠. 예. 위축성 위염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위 점막의 두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두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워낙 만성 염증이 되면은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원래는 위에는 혈관이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혈관들이 안 보이게 굉장히 예쁜 패턴들이 나타나요. 그거 보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불가사의 모양의 혈관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겠네요. 예. 근데 별로 좀 개인적으로는 전 되게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거 딱 보면은 이 사람 헬리코박터도 없고 건강한 위를 가지고 있구나. 예. 자꾸 또 가서 저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그게 있나요?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이제 비교적 건강한 위고 뭐 아까 같은 위암의 걱정 거의 위험도가 제로는 아니지만은 거의 낮습니다. 제가 말한 위축성 위염은 이제 그런 변화가 굉장히 서서히 이제 진행하는데 그 대부분의 핵심 원인은 헬리코박터 감염이죠. 위축성 위염은 점막이 위축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풀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헬리코박터 감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끈질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변화가 짧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변화가 10년, 20년 사이에 진행하거든요. 서서히. 그러면 내가 헬리코박터 감염된지도 모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벽이 점점점 서서히 얇아지고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지나면은 이 점막이 이렇게 하얗게 혈관 밑에 비쳐 보이는 정도가 되는데 그 단계가 지나면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 위축이 있는 주변으로 시골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되면 이제 장상폐화생인데 그럼 장상폐화생이라는 거는 위 조직의 일부가 장의 세포처럼 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게 장으로 변해 갔다는 거는 워낙 염증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몸이 이렇게 화생,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를 좀 바꿔서 어떻게 좀 몸이 버텨보겠다고 한번 살아보겠다. 거죠. 그 단계까지 만약 갔다, 그러면 저희가 위암을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확실히 장상폐화성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위암이 잘 생긴 건 맞아요.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죠. 근데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나는 이게 장상폐화성이 있다, 위험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 잠 못 자고 이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이것 때문이라 생각하시는 이런 우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또 다른 스트레스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까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에 있는 모 교수님은 터미네이터처럼 얘기하세요. 제일 좋은 헬리코박터는 죽은 헬리코박터밖에 없어.
그 말은 모든 살아있는 헬리코박터는 다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네. 한국 사람보다는 뭐 외국 사람들이 더 잘 걸리다든지 아니면 반대인다든지 어떤 그런 차이가 있나요? 결정적으로 이게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예. 위생하고 관련. 예, 위생과 관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 주목됐던 루트는 우물물이에요, 우물. 네, 우물물. 우물물 예. 다 같이 퍼서 마셨던. 예. 아무래도 헬리코박터 걸린 사람이 변을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물에 이제 균이 들어가고 그걸 네. 예. 근데 수돗물이 점차 보급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몇 퍼센트나 한 될까요? 50% 내외. 50% 예. 내외. 그래도 와, 그래도 예. 젊은 친구들 보면 더 점점 없어요. 예. 근데 좀 오히려 근데 사회생활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 이제 회식 때문에 그럴까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일상적인 생활로 잘 옮겨가지는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면 같은 수건을 써서 옮긴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예. 그 뭐 어렸을 때 이제 면역도 없는 애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입으로 꼭꼭꼭 심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교수님 네. 그 헬리코박터균 이제 진단 받으신 분들 꽤 보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하나같이 겁을 내세요. 그러니까 예. 치료가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약을 먹는 게 너무 네. 두렵다. 예. 한번 먹으면 이것도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해줄 말씀은 없으실까요? 너무 많은데 여기서 했다가는 여기 오늘 안 끝날 것 같고 PD님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화내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치료는 그래서 하는 게 맞죠. 있으면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안 하면 계속 염증이 커서 위축성이염, 장상피하생, 그리고 조기암으로 가는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 뭔가 조금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팁이나 팁은 그래서 요즘에는 또 있죠. 있습니까?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 학회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맞춤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맞춤 치료. 예. 이게 균의 내성이 있냐 없냐를 알면은 굉장히 약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항생 똑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균 치료하면 다 됐어요. 근데 이 내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좀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항생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성이 엄청나게 예. 높은 거네요. 네, 그래서- 위험하네요. 예, 그런 말 저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본으로 디폴트로 2번, 3번 먹는 걸로 알고 왔다고. 그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거를 알고.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안 좋습니다. 처음에 딱 해서 치료가 끝나야지 모든 게 좋잖아요. 안 그러면 2번, 3번 하면은 사회적 비용 올라가지. 그 사람 약 3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 1차 때 효과가 좋은 약을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 할 때 거기 있는 조직을 떼서 분석을 해보면은 A가 어떤 균에 좀 특히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라는 균에 대한 내성욕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시경 검사할 때 조직 검사에서 네. 내가 내성이 없는 항생제 내성이 처방 받아서 없다면은 약이 훨씬 좀 먹기 편하죠. 내성이 있다면 조금 더 부작용이 많은 조금 약을 드셔야 되는데 중요시하는 거는 약을 잘 먹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약을 안 드시면 이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남에게 옮길 수도 있고 헬리코박터 오래 두면 위암이 오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약을 먹으라 그러면은 약을 드실 동기가 없죠 그 약을. 특히 이제 또 궤양 같은 거는 균이 있으면 자꾸 재발합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을 대해서 정확히 해주고 그때까지는 꼭 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으면은 내성을 키우게 되면 다음 치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내시경을 하시고 네. 판단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실시간으로.